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쁜 상황인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예. 김남국 의원님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나셨죠? 네, 어제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한 서너 시간,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또 전국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서 오늘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닷새 만에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두 분 입장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 법원이 정당하게 지금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당연히 검찰이 집행하는 법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용이라는 분은 이재명 지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사무실이 민주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당사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딱 지정을 해놓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과장해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건지 굉장히 호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김용이라는 지금 구속된 사람의 사무실 중에 책상, 그걸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법원이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검찰은 영장을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하나 구하자고 본인들하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관한 일이죠. 김용을 구하자고 이렇게 민주당의 169명의 의원들이 다 나서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 의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고 이번만큼은 검찰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탄 의원단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이다,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만약에 민주연구원이 다른 건물에 있었다면 그렇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했을까? 예,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분리된 법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사 내부에 있고 또 민주당 산하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야당 탄압이나 정치보복 수사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과연 정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를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의 방법과 형식은 언제든지 조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색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17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적법 절차 원칙도 지키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시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그 영장을 집행하고 이 영장을 언제 청구해서 언제 집행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다 검찰이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영장을 발부받고 신청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국정감사 직전에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그 직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 협치를 벌이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이 정권이 포기하고 적대적 감정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히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제 당사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헌법에서는 영장주의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1층 출입구에서 영장 제시 절차가 없었습니다. 1층의 출입구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원증을 가진 당직자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당직자 한 명이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태그를 하자 그 틈을 타서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렸고요. 당연히 1층에서는 방어원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8층의 민주연구원 입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건장치가 있었는데요. 그 시건장치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보는 영상입니다. 이게 1층 화면인가요? 네, 1층 화면입니다. 이 지금 영상의 어느 때도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 절차가 없었고요. 8층 민주연구원 입구에서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장 제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이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거고요. 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형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시기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압수수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발부하고 그걸 언제 집행하라는 걸 왜 민주당 뜻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에 그 일들이 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때는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저 구속영장 청구하면 적부 심사를 실질 심사해서 발부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든지. 그리고 국회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전날, 뭐 국감 전날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오만하다. 169석을 믿고 모든 걸 혼자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스러움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보통 건물이 지금 우리 민주연구원의 사무실 책상을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민주당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보통 우리가 당사를 들어가면은요, 1층에 그 예를 들어 영장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했겠죠. 그런데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번에 대표가 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개딸 우선의 법칙. 그러니까 개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1층 로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래서 아닌가요? 자유롭게 저희도 당사가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저희도 당사가 있지만 굉장히 편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 앞에서 뭐 들어가는 사람 다 검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것처럼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고 건물이 7층인가 8층에 있었는데 거기 앞에 가서 변호사 입회하에 정상적인 접법 절차를 다 밟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은 다 요즘 최근에 그 지금 민주당도 안에 지금 내부 파열음이 이제 나기 시작했고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더 이상 이재명 방탄 의원으로 낙인 찍히기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같이 데모대에 나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시위를 하겠지만 이제 169명이 아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이 뽑아준 민주당 국회의원들 169명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조짐이 벌써 뭐 서른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이나 또 특히 젊은 김혜영 전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직에서 이제 지금 좀 내려와라.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져 달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연설 보이콧을 하면은 결국은 조국 시즌 2로 된다. 그러니까 조국을 감싸려고 온 민주당 의원들이 감싸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똑같은 지금 데자뷰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절차적으로 이거 영장 1층에서 보여줄 필요 없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던 8층 민주연구원 앞에서 이제 보여주고 정식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예,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주의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그 처분 대상자, 그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게도 양쪽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라고 하면 각각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김정재 의원님께서 1층 당사에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린다라고 했고 뭐 당대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사 1층을 출입할 때는 사원증, 당직자라고 하는 그 근무 사원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당원증이 있어야지 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이게 이재명 한 명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라든가 지키기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야당 전체에 대한 그 탄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앞서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왜 민주당 뜻대로 시기를 정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만약 민주당 당사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뻔히 예견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당연히 다음 내년도 예산 처리라든가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만약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시기도 아니고 국감 중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렇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협치를 포기했다.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야당 탄압을 하고 정치 보복 수사로 일관되게 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극우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집회 나가는 그러한 어떤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야당 보복 수사, 야당 죽이기 수사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예 협치라든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사로 밀고 들어오는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 떨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한 20% 중후반에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들어보면 지금 검찰 수사가 정부 여당이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압수수색을 하면 이게 야당 탄압이 아닌가요? 언제 하면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니다. 언제 하더라도 야당 탄압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그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유동규, 소위 말해 유동규라든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유동규 입에서 진술이 다 일치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만 나온 게 아니라 정황, 이 불법 자금 8억대는 약 8억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김용한테 결국 전달됐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정황과 진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용을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회의원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용이라는 민주당의 부위원장을 수사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당연히 이 수사는 계속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요구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던 것이 진술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수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탄압을 한다 그러는데 이 두 개는 분리된 거예요. 이 대장동 수사를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이외에도 성남 FC라든지 많은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또 검찰의 일이고 책무고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생 챙기는 거는 국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맞바꾸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지금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거요. 더 떨어질 때도 덤덤하게 견뎠습니다. 지지율은 결국 민생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뭐 이런 걸 태극기하고도 연결시키고 싶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연결시키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팩트와 진술과 정황들만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혐의가 없으면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이럴 때 이런 사법 리스크, 불법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덤덤하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냉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과 이제 정황이 네. 검찰에서 검찰에서 포착을 해서 나왔다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김정재 의원님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 전체가 동원된다. 이재명 방탄 의원단이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또 아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 특정인을 위한 단일 대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혀서요. 보니까 의원님도 관련해서 또 반박한 입장 밝히셨던데, 예, 어떤 상황으로? 네, 그 제가 김혜영 의원님 페이스북을 쭉 한번 봤어요. 그 기사도 찾아보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금 한 5개월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랬고요, 무책임했고요, 무능했고요, 외교 참사, 욕설, 막말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이 다 똘똘 뭉쳐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서른 의원님도 똘똘 뭉쳐야 된다고 의총장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같은 목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김혜영 의원님만 분란을 자초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직에도 그렇잖아요. 조직에서도 항상 뭔가 굳은 일하고 힘든 일하고 내가 욕먹고 내가 조금 뭔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반면 또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이익만 과실만 따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정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민주당에서 무언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마음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굉장히 개성이나 생각들이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어떤 그런 방탄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른 의원님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언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지난번 말씀하셨어요? 의총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를 최근에 비판이 아니라요. 방법론과 관련되어서 대검으로 쳐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로 쳐들어가야 되냐 이 방법론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른 의원님은 용산과 대검 둘 다 분산해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에 나서는 거를 그래서 반대했던 거다 이런 취지의 또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취지의 발언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앞서 이제 김정재 의원님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치자금 수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보도 이런 채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든지 수사를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특수부 수사, 검찰 수사의 잘못된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조국 장관 수사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조국 펀드다. 비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50억, 100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언론보다 쏟아졌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 밤 12시인가 기소가 되었었는데 역시나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그 공소장도 위조 방법, 위조 날짜, 위조 일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도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하나하나 흘려가지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 공작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팩트로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과정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어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아까 그 발언하는 거 보셨잖아요. 울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예,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울컥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조금 나왔어요. 야, 저건 정말 너무 지나친 쇼다. 예? 그리고 어제 울컥하시면서 하는 말이 역사적 현장, 역사 운운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역사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대표께서 쭉 여태까지 한 스타일을 보면은 주로 허언이나 또는 거짓말이나 아니면 정치 쇼나 또는 선동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대장동 사건을 당군 이래 최대의 뭐 공적 환수다. 그리고 그다음 본인들 그 가까이 있었던 뭐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김문기 같은 그런 분들도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요트 타고 그랬으면서 난 잘 모른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시고 이래서 많은 사실 상당수 거짓말인 게 또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 중에 팩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그 진술과 정황이 나왔다라는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사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 당연히 아직까지 수사를 해야 돼 말씀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조국 뭐 전 장관도 얘기하고 이러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당의 입장을 떠나 아까 뭐 우리 조직은 이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당 조직이라는 건 조폭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폭처럼 뭐 이쪽으로 이재명을 감싸라 이러면 다 같이 자기 생각 버리고 감싸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을 전 169명이 감싸고 엄호하고 방탄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호재. 왜? 합당하고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라면 이럴 때 다른 목소리가 나와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한다? 이렇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외면을 할 것이고 또 역풍이 불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비정상적인 정당, 사실 저희하고는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정당이거든요. 여야는 어떻게 하면 민생을 더 국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는 경쟁을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아주 비합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안타깝기는 하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또 저희가 지지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잘해서도 올라가지만 민주당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면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오릅니다. 예. 물론 저희가 잘해서 잘 돼야 되겠죠. 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쌍따봉 받고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던 그런 국민의힘이 저희 정당을 보고 뭐 민주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당대표는 똑똑하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국정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대통령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당에서는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는 짧게 요약만 하는데 저희 당에서는 의원님은 너무 이렇게 길게 하셔서 짧게 해주시죠. 저희 예. 당에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심지어는 윤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뭐 민주성이라고 그러면 저희 당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표를 지금 방금 역시 이제 철험회 회원이시니까 뭐 똑똑하다고 그러시는데 검찰이 그런답니다. 검찰 10명이 사기꾼 하나를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의원님 예의는 좀 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야당 아니 저는 지금 지금 사기꾼에 아니 저는 비유하는 특정인을 얘기한 게 매우 아닙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네. 얘기한 게 아니고 특정인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방금 그런 발언. 얘기한 네, 적이 좀 없습니다. 이해가 적절한 될 발언이 저는 좀 아니 저는 취소해주면 좋지 이재명 않을까. 대표라고 네. 얘기한 적이 없고요. 통상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유, 갑자기 그 비유를 들면 역시 철험의 회원이셔서 뭐든지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하는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구상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나 여당에서도 이걸 충분히 예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형식으로 보이콧 할지를 지금 의총을 통해서 잠시 후 9시에 열리는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이콧을 하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예. 결국에는 야당이 안 듣더라도 국민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과연 저 이걸 보고 이게 정말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첫 연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본인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아예 없는 정말 이게 과연 전문가가 썼는가라고 했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연설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그 연설을 오늘 하는 겁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9월 달에 이제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고 이 예산안은 내년 살림을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라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전체 예산의 주요 정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짰는지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건 여야가 함께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헌정사상 한 번도 시정연설을 9월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아마 저는 오늘 그래도 의총에서 좋은 그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또 많으세요. 내부에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몇몇 의원님들은 저한테 와서 제발 좀 빨리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제대로 좀 일하십시오라는 그런 민주당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의총에서 올바른 판단하셔서 시정연설 보이콧하지 마시고 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의원님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거기다가 여당에 이야기하면 수사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사 배후에 여당이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렇게 또 얘기가 이어지는군요. 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과 함께 민주당의 대응도 주목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